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목요일 하남방송 뉴스투데이 배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18일 하남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과 하남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어르신효 구순잔치 꽃보다 구순이 진행됐습니다. 구순잔치는 지역 주민과 함께 매년 홀로 구순을 맞이하시는 저소득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지역 내 경로 사상을 고취하기 위해 하남시 미사강변 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이래 매년 진행해왔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소규모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진행된 구순잔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준수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출입을 제한함과 동시에 온라인 매체로 외부에서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제6회를 맞이해 어르신들에게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 구순잔치에는 하남시 자원봉사단체 협의회에서 3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지원했고 지역 내 19개소의 많은 후원을 통해 구순 어르신들께 다양한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친환경 힐링 문화복합단지 H2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H2 주민연합대책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익감사 청구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H2 주민연합대책위원회는 심사위원 부적격 여부, 우선협상 대상자 사업계획서 허위사실 기재 여부, 정량 정성평가 비율,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배제와 전문평가심사위원 부재 등을 주요 청구 내용으로 했습니다. 주민연합대책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청구에 대해 필수시설에 해당했던 종합병원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며 선정 과정의 각종 의문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지난 8월 12일 H2 프로젝트 우선협상 대상자로 롯데건설과 명지병원 등이 포함된 IBK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심사위원 부적격 여부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공익감사 청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남시 의회는 지난 10월 13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통합학교 반대 교육 정상화 학부모 모임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통합학교 반대 교육 정상화 학부모 모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간담회에는 통합학교에 대한 각 기관의 의견을 공유하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단설중학교 설립 부지와 위사지구 중학교 과밀학급 대안 등에 대해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 모임은 단설중학교 설립을 원하는 풍산동 499번지 부지에 대해 지난 9월 29일 LH가 업무시설 용지 공급 공고를 냈다며 매각 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하남시 의회는 LH 측에 매각 중지를 요청하고 학부모 모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하남시가 지난 21일 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게시한 자료에 따르면 풍산동 499번지 부지는 광주 하남교육지원청이 학교 설립 용지로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학교 설립은 어렵다는 의견을 발표해 학부모 모임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사 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과 관련해 지난 13일 하남시가 하남시의 지하층 산정 기준이 맞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경기도의 보도가 나오면서 하남시 측의 무리한 유권 해석이 아니냐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13일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산정과 관련해 경기도가 하남시의 산정 방법이 옳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언론기관에 배포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지하층 산정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지난 15일 경기도는 해명 자료를 통해 하남시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결론을 내린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경기도는 원칙에 따라 현장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하남시가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답변했을 뿐 하남시에 손을 들어준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하남시의회 이영준 의원도 지난 20일 입장문을 발표하며 하남시가 허위사실 유포로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하남시의 관련 사항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할 것을 건의했지만 이를 거부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1일부터 정부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 가운데 지난 18일 기준 신청률이 8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차 재난기본소득 신청 접수 마감일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 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됩니다. 경기도는 파주시 법원읍에서 6일과 7일 양일 진행되는 경기 가족 게임 힐링 캠프에 참가할 가족을 다음 달 1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11세에서 14세 자녀를 둔 4인 이하 가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과의 직접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게임은 텐트 안에서 태블릿으로 실행하고 상담은 가족별 전담 상담사와 1대1로 이뤄집니다. 지난 19일 하남시 장애인복지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하남센터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서비스를 위한 직업재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두 기관은 구직장애인과 구인 사업체 정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관의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 직업재활사업 및 전문 서비스 활동 지원 등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25일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민들에게는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이전 추진, 불법 계곡 정비, 지역화폐 확대 등 주요 정책으로 실현된 공정의 사례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후 소방재난본부 방문, 확대 간부회의 주재, 도의회 방문, 그리고 코로나19 대응부서 격렬을 끝으로 마지막 경기도지사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